여러분의 힘찬 함성으로 제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 촛불의 광장 촛불파도 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즉각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4년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말이죠. 촛불 집회 사회자이자 박근혜, 굉장히 길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산 국민행동 공동 상황실장 박진 씨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주축이에요? 여기 공동 변호인단 세 사람입니다. 아하. 제가 상황실장이면서 변호인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큰 집회 사회를 몇 번 봤지만 이번 촛불 집회 사회는 예. 뭐라 그럴까 압도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하는 분도 압도당하는군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 무대에 올라가는 연사들이 꽤 많은 곳에 그 연설을 하셨던 분들인데도 올라가시면 막 떠세요. 그 숫자 앞에서. 열기? 뭔가 이 주는 에너지가 다른 집회랑 달리 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집행부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1600개 단체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실 멤버만 90여 명 되고요. 엄청나구나. 네, 그리고 이제 상황실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운영위가 있고 또 상임 운영위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의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 한 100분이 오세요. 단체가 1500개니까. 어쨌든 그 주의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논의를 하니까 어제 2시에 시작한 회의가 저녁 8시 반에 끝났어요. 딱 3개 결정했어요. 뭐 결정됐어요? 이제 탄핵 이후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는 결정 좀 했고, 그리고 이번 주 집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책을 어떻게 폐기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황교안 총리가 있으면서 없는 박근혜 정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정책이 우선되어야 될 건가 이런 논의들을.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가요? 지금까지 현장 모금으로 한 8억을 모았고요. 현장에서만. 네. 네. 자발적으로. 계좌 후원으로 한 2억 6천 정도 됐고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가 10월부터 12월 13일까지가 10억이 좀 넘어요. 네. 근데 또 그만큼 씁니다. 지금 쓴 게 무대, 음향. 그 정도면 뭐 한 번 할 때마다 억대 이상 들어갈 텐데.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거의 최소 실비라서 지금 10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해서 지급된 돈이 한 8억이 됐고요. 미수금이 현재 한 3억 되니까 저희 현재 통장에는 2천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썼구나. 네, 이제 집회를 또 하려면 다시 돈을 모아. 집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거꾸로 돈을 걷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많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적당히 많아야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12일 날이 그 민중 총궐기 이렇게 해서 100만 왔을 때가 4,500만 원이 거쳤거든요. 100만 명인데. 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60만 왔다 그럴 때 2억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래요. 이 돈은 좀 조심스러워서 단체에 소속된 자원활동가들을 또 모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가, 모금 자원봉사가 100명이면 좀 괜찮은데 100명이 안 되면 좀 덜 모이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찬바람이 불기,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찬바람이 좀 부니까 모금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거기 나가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1,000원에도 넣어야 이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게 하나 또 있고, 그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냥 거기 가는 사람들이 낸 돈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따로 누가 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니까. 맞아요. 예.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모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부 감사를 두고 실제로 그 온라인 플랫폼에는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또 그거 못 보시는 분도 많아서 내부 감사를 두고 그 감사된 결과를 발표하고 어쨌든 계속 투명하게 이런 것들 하려고 그래요. 현장에서 그 바구니를 만나지 못해서 못 내시는데 꼭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계좌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저희 쭉 보낼 테니까 어쨌든 그 계좌를 넣어도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탄핵이 딱 그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 단계 그 완성을 시켰다. 물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예전에는 집회가 이제 잊혀지지 않으려고 우리라도 광장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집회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잖아요. 이번에 좀 다르지 않나. 특검도 있고 헌재 판결도 남았고 그리고 이제 대선도 있고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정치 일정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좀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이미 시간이 촉박하니까 하더라도 뭐 연말에 한번 땅 하고 잠시 헌재의 판결을 우리가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선언해서 1월 언제 나오라고 하면 나간다니까 다. 저녁이 있는 삶은 내비두고라도 주말이 있는 삶을 좀 한번 살게 해달라. 일단 17일을 보자는데 잠정적 합의를 했고요. 한 번 더 해보자. 17일 분위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잠정적. 근데 모두 똑같이 우려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숫자는 주는데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절대로 광장에 볼 것을 끄면 안 된다는 여론도 사실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분들이 가진 마음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체력의 한계와 연말 연시라고 하는 시기적 특징과 저는 조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사실은 그 광화문 광장만 광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광장을 만들 거냐, 내가 있는 밥상머리를 어떻게 광장으로 만들 것이냐, 이게 또 우리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퇴진행동 쪽의 고민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고 하지만 박근혜 입장에서만 봐도 이전에는 머리 올리고 테레비 보다가 지금은 머리 신경 안 쓰고 앉아서 테레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었느냐. 성과연봉제 막 하잖아요. 모일 테니까 휴가를 달라고. 얼마나 왔다고 그래요. 왔다가 시익 갔다가 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나한테? 그런데 어쨌든 31일은 집중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는 안 할 수는 없으니 조금 쉬어가면서 하자. 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라. 그러나 31일은 한번 세게 모이자. 그래서 이게 또 1월 7일이 세월호 1000일을 앞둔 주말이에요. 1월 9일이 1000일이거든요. 그래서 7일까지는 좀 요런 걸로 보고 그리고 나서 요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쉴 수도 있어야 된다. 국민에게 여유를 좀 주자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2분, 2번 발언하고 3분. 모두가 똑같은 발언거리구나. 네.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해요? 아니요. 투표 못해요.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요? 최대한 이야기하고 최대 공약수로 합의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파파이스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그 70%의 의견보다 훨씬 중요한 의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어디로 보내야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쭉 홈페이지가 보내고. 비상 2016.net인데, 거기 한 줄 의견들이 있어요. 아니, 10대, 20대는 좋다 이거야. 이 30대 넘어가잖아요? 힘들어요. 그거 괜찮네. 이번 주는 10대 집중주. 응? 10대 집중주. 다음 주는 20대 집중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31일 날은 꼭 오세요. 그 새해 맞이를 거기서? 그렇죠. 근해 없는 새해를 맞이하자는 결의를. 그건 좋아요. 아주 좋고. 근해 없는 2017년. 그리고 1월 7일 또 해요? 가족들이 이제 9일 날, 1000일 날 안산에서 대규모 이제 뭐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요. 7일 날은 또 저희가
그리고 조금 저희가 또 하나 기획하는 거는 12월은 전국민 토론 주간으로 선포하자. 어쨌든 이게 정유라라는 사건을 계기로 좀 꼭지점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어떤 우리 기존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렇죠. 너머를 봐야 된다는 네, 말씀. 이게 뭔가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는데 우리 모두는 그 안간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저지른 이 사회에 대한 분노. 그럼 그 다음은 뭔가 저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퇴진행동에 들어올 때는 저는 더 많은 민주주의로 복수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민주주의로 지금 체제를 바꾸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고, 그건 뭐 딱딱한 얘기로는 토론이지만, 또는 뭐 박근혜 뒷담화 까는 거나 씹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박근혜 이후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의견들 주세요. 의견들을 여기서 반영하고 여기서 잘 수렴돼서 어쨌든 마침표 찍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이번에 또 나갈 수는 없잖아, 대치기를. 이번에는 무조건 끝장을 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도 안 시켰는데 고생 사서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꼭 이 행사가 지속되길 원하는 분들은 그 계좌를 주시고 계좌에다가 입금하시면 되고 30일은 꼭 가고 1월 달에는 휴가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4년 4월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말이죠. 촛불 집회 사회자이자 박근혜, 굉장히 길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산 국민행동 공동 상황실장 박진 씨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힘찬 함성으로 제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 촛불의 광장 촛불파도 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이 주축이에요? 여기 공동 변호인단 세 사람입니다. 아하. 제가 상황실장이면서 변호인단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큰 집회 사회를 몇 번 봤지만 이번 촛불 집회 사회는 예. 뭐라 그럴까 압도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진행하는 분도 압도당하는군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그 무대에 올라가는 연사들이 꽤 많은 곳에 그 연설을 하셨던 분들인데도 올라가시면 막 떠세요. 그 숫자 앞에서. 열기? 뭔가 박근혜는 퇴진하라! 즉각 퇴진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주는 에너지가 다른 집회랑 달리 좀 압도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집행부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1600개 단체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실 멤버만 90여 명 되고요. 엄청나구나. 네, 그리고 이제 상황실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운영위가 있고 또 상임 운영위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의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 한 100분이 오세요. 단체가 1500개니까. 어쨌든 그 주의 집회에 대해서